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강 화두참구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화두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불교, 특히 선불교의 용어죠. 화두.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는지,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화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고찰을 좀 해봅시다. 무엇을 두고 화두를 하는가? 이를 알려면은 우리가 명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명상은 평소에 나는 아무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나는 정말 김아무개인가? 라는 어떤 자기의 실존적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와 김아무개가 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 동일하지 않다는,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돼서 궁극적으로 나는 나다 라는 이 궁극적인 체험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다라는 말은 물론 이렇게 문장으로 써놨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문장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명상은 이 질문에서 이 결론으로 귀결을 합니다. 여기서 화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 이까지 우리를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봅니다. 길잡이. 물론 화두는요, 궁극적으로는 진화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화 본성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 화두를 찾아서 화두를 참고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궁극적인 데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해준다. 바로 그런 걸 화두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화두의 개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수없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아는 무자 화두도 있겠고요. 그다음 또 화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1700공안이 있다, 화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숫자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죠. 굳이 정해져 있는 화두만이 화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울서 말이죠. 부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서울서 내가 목적지가 부산으로 가려면은 부산행 기차를 타야죠. 근데 가령 여기에서 내가 대전이라든지 대구행 기차를 탄다면 도중에 가다가 거쳐버릴 거 아닙니까? 이만큼은 못 가고 대구행을 가도 대구까지만 가지 부산까지는 닿지를 못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돼요. 부산행 기차를.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기차를 잘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화도 창구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대구행 기차를 타고는 도정에 가서 바꿔 탈 수가 없어요. 이 기차는 여기까지밖에 안 갑니다. 대전행 기차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요. 부산 가려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처음 명상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잡고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말이죠. 마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가령 우리 몸과 관련된 마음이 있죠. 가령 내 몸이 아프다 라면 마음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또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덩달아 기분도 다운되죠. 이처럼 몸과 관련된 마음이 있는데 이걸 불교용어로는 육단심이라고 그러죠. 육단심. 그럼 또 이런 마음인가 하면 또 바깥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들 또 있습니다. 이런 걸 연려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는 뭐 어떤 호기심이라든지요, 또는 눈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바깥으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그 무의식적인 충동 같은 거죠. 이런 걸 집기심이라고 그럽니다. 모았다가 일으킨다. 모았다가 일으킨다. 무의식적으로 모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튀어오릅니다. 잘 참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면은 이제까지 참은 게 한꺼번에 다 터지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 여튼 이런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진화 본성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화 본성으로부터. 이걸 불교적으로는 견실심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뭐 이야기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진화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 있고요. 진화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진화 본성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 물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있지만은 이런 마음들을 따라가서는 결국은 진화까지는 닿지를 못한다 라는 거예요. 가령 명상을 하는데 처음에 명상이 들 때 처음에 마음을 내 몸과 관련돼서 몸의 감각을 가지고 한다 하면은 몸과 관련된 마음은 이거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대전까지밖에 못 가겠죠. 여기까지 가면 끝입니다. 명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또 이 마음에서 시작한다면은 한 뭐 김천 그쪽 김천쯤 가나요? 김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의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마음을 잡으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음을 잡고 명상에 들으냐, 이것이 화두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화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떨 때, 어느 때 우리는
진화본성이 작용하는 진화심인가 진화심으로 있는가? 내가 어느 때? 이때에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화두이긴 화두인데 그냥 나는 누구인가 했으면 이게 화두가 되지 않죠. 이 질문이 어느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어느 마음에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마음이 진화본성에서 올라온 마음이고 그 마음에 의해서 던져진 질문이라야만 비로소 화두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가보자고 앉아가 나는 누구인가 해봤죠. 해봐도 아마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도하다가 그냥 관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앞에 이제 어떤 전제를 깔면은 달라지죠. 가령 명상하는 나는 누구인가? 명상하는 마음은 굉장히 진화본성과 사실 가깝죠. 아무나 명상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이 말보다는 명상이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명상이죠. 명상하고파 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훨씬 화두에 가깝죠. 이 말입니다. 내가 명상이 정말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지는 이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 진화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라는 거죠. 명상하고 싶어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던지면서 명상하고 싶어하는 그 나,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명상하고 싶어하는 그 나를 잡아라. 잡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이 감각이 살아있게끔 해야 돼요. 살아있게끔. 감각이 희미해지면 다시 불러내야 되죠. 이렇게 계속.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부산행 기차만 타면 기차가 부산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자기가 뛸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기만 해도 화두 자체가 우리를 진화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화두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그 처음에 잘 되면은 이미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화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참고하는가? 어떻게 참고하는가? 다른 건 없죠. 화두에 머무는 거죠.
화두에 깨어 있다. 이 말은 이 화두가요, 이 명상하고 차고파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던질 때 그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조금만 해보면 이것이 조금만 더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잡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조금 침잠하게 되면은 그냥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되고요. 안주하게 되면 이 살아있는 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이 감이 살아있으면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제 화두가 참고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화두를 잡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제 화두가 참고됐는지를 점검하느냐 하면요. 화두에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화두. 크게 보면요. 하나는 영원성. 다른 하나는 무한성.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영원성으로서 화두는 뭐냐 하면 항상 있는가? 이 화두가 진화 본성으로 왔다 하면 그거는 진화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죠. 항상 있는가? 항상 있는가? 가보자 할 때도 있는가? 걸을 때도 있는가? 밥 먹을 때? 일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때도 있는가? 달릴 때도 있는가? 막 뛰다 보면 잊어버리는가? 아니, 그때도 있다. 항상 있는가? 라는 질문. 두 번째는, 무한성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가?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다를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요 컵 속에 물이 있죠. 요 잉크가 있다 합시다. 잉크를 컵 속에 넣으면은 컵의 물은 파란색으로 변하죠. 반대로 잉크를 이 바다에 부어봅시다. 그럼 바다가 파란색으로 변할까요? 아니죠. 파란 잉크가 바다에서 사라져 버리죠. 무한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도 스스로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게 그게 무한성입니다. 또 영원성은 뭐냐 하면은 마치 모든 것의 바탕과 같은 거예요. 백지. 모든 그림은 그 백지 위에 그려지잖아요. 또 흑원과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간적으로 달리고, 하나는 공간적으로 달리고, 하나는 길이로 달리고, 하나는 깊이로 달리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러나 결국은 처음 그것이 그것과 결국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간단하게 화두 참고법이 어떤지,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는지를 아주 개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그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